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자, 지금부터 ITQ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1번, 2번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파워포인트를 열어서 간단하게 다시 복습을 해보면 파워포인트를 열어서요. 뭘 먼저 했냐면 디자인의 페이지 설정에서 A4 용지로 먼저 바꿨죠. A4 용지로 바꾸고 확인. 그 다음에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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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총 6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슬라이드 1번에 보기로 가서 슬라이드 마스터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마스터에 대장 페이지, 쫄병 페이지가 있는데 우리는 대장 페이지에 슬라이드 2번부터 6번까지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제목에 있는 도형, 로고랑 페이지 번호를 집어넣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게 1번 문제였고요. 자, 오늘부터 할 거는 슬라이드 1번, 2번입니다. 그래서 1번 슬라이드는 표지 디자인. 그래서 일단은 이게 아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들어 놨던 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1번 표지 디자인은요. 도형, 워드 아트 및 그림을 이용하여 작성을 하는데 일단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제목과 부제목은 선택을 하셔서 지워주세요. 지워주고 새롭게 입력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쉬운 거부터 할까요? 3번 동그라미에 보면 그림 삽입하는 거는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 때도 했죠. 삽입해서 그림에 문서 폴더 안에 보시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픽처 폴더 안에 있을 겁니다. 한국 코퍼레이션을 찾아서요. 삽입을 누르시면 그림이 들어가고 여기서 보라색을 빼줘야 되니까 숨겨진 메뉴 클릭을 하면 숨겨진 메뉴가 생기잖아요. 숨겨진 메뉴에서 색으로 보시면 스포이드로 마법봉 같이 생겼는데 스포이드로 이렇게 보라색 부분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색깔이 없어지고 적당한 위치에 적당한 크기로 위치를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전편집, 도형을 전편집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좀 도형을 먼저 잘 찾는 게 일단은 첫 번째 순서고요. 한번 찾아봅시다. 삽입을 통해서 하되 저는요 요거를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원형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기본 도형에 원형을 가지고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형을 가져오되 여기서 노란색을 가지고 펼치거나 줄이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펼친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이 좀 볼록하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얘를 전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 둘레를 기준으로 해서 전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까만 정사각형을 누르면 이렇게 파란색 선이 나타나고 파란색 선을 편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 올려준 느낌으로 됐고 그 다음에 이쪽은 조금 들어간 느낌이 돼 있죠. 들어가고 여기도 조금 튀어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도 뭐랄까요? 조금 위로 올려줘 볼까요? 이렇게 얘가 조금 위쪽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죠? 그래서 보시기에 좀 비슷한 모양으로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흰색 바탕을 클릭을 하면 이 모양이 들어가고 이 모양은 하나를 만드시고 복사를 하셔서 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의 색깔 바꾸는 것처럼 저기에 있는 피아노 건반 모양을 일단 집어 넣겠습니다. 그림에 피아노 건반을 일단 집어 넣어 보시고요. 저기 있는 모양대로 건반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문제 보니까 전편집에서 도형을 삽입하여 전편집을 했고요. 그림 채우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형 효과에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를 지정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도형 채우기, 도형 윤곽선, 도형 효과 밑에 보시면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로 바꿔주시면요. 저렇게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는
보시는 것처럼 조금만 대충 맞춰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얘를 하나 복사를 하셔서요. 얘를 회전을 하시는 겁니다. 좌우 대칭으로 회전을 해서 얘가 이렇게 돌려진 것 같네요. 돌려지되 얘의 크기를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대각선으로 조금 줄여주면 이렇게 올려진 도형이 만들어지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비슷하게 만드시면 되시고 비슷한 위치에 위치시키면 됩니다. 이번 동그라미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드아트 삽입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삽입에 워드아트를 불러와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그냥 텍스트 상자를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텍스트 상자를 집어넣어서 그대로 입력을 해주라고 합니다. 에이징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society라고 해서 써서 그 다음에 문제대로 바꿔주시면 되세요. 여기에 보니까 도둠의 굵게라고 했고요. 변화는 삼각형, 텍스트 반사, 근접 반사, 터치 이렇게 해서 지금은 글상자를 불러왔지만 얘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거나 홈에 보시면 글씨체를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도둠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굵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든 글씨체 바꾸고 굵게로 바꾸시면 이렇게 굵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글씨가 크다고 해서 글씨 크기를 바꾸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효과를 적용을 하면 이 텍스트 효과를 적용을 하면 변환을 했을 때 이게 문자 형식이 아니라 도형으로 깨지거든요. 그래서 이 크기를 크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텍스트 반사와 변환을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변환은 여기 위에 보시면 숨겨진 메뉴에 보시면요. 여기 도형 효과가 있고 텍스트 효과가 있습니다. 워드 아트에서는 이 글자에 해당하는 텍스트 효과를 주셔야 돼요. 텍스트 효과의 반사, 근접 반사, 터치 이거는 항상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되시고 여러 가지 유형들을 풀어보시면 금방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근접 반사, 터치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변환을 해줘야지만 글자가 깨지거든요. 변환해서 삼각형을 찾아주시는 겁니다. 모양을 비슷하게 보셔서 여기서 예전에는 여기 있는 거를 찾으라고 한 게 아니라 모양을 보고 그냥 찾아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사람이 보는 모양들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되게 많은 오류가 생겼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직접 주어집니다. 그래서 삼각형으로 선택을 하시면 우리가 보는 이 글씨가 삼각형으로 깨지고 적당한 위치에 놓고 크기를 조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만들어지고요. 소사이어티가 소문자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볼 때 비슷하게 반사 효과도 들어가고 에이징 소사이어티 이렇게 하면 첫 번째 페이지가 완성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 볼게요. 앞에 슬라이드가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40점을 따시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동그라미 순서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슬라이드 2번으로 넘어가 보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여기서 제목을 입력하시는 겁니다. 제목을 목차라고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까먹 안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꼭 우리가 그냥 슬라이드 2번에 오면 목차 작업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고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슬라이드 1번에 제목과 부제목 지운 것처럼 슬라이드 2번 작업에서도요. 얘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우시고 우리가 도형 한글에서 4번 문제 한 거 있죠? 하나를 만들어서 복사해서 사용한 것처럼 이것도 역시 도형을 집어넣고 글씨를 쓰고 하이퍼링크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밑에 깔린 것들을 찾아야죠. 그래서 저 도형, 파워포인트는 도형 찾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도형을 여러 가지로 많이 좀 그려보시면 좀 쉽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배지를 가지고 와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기 있는 4개를 복사를 해야 되니까 적당한 위치를 잘 보시고 크기를 잘 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저기에 보니까
요건가요? 요 모양인가요? 네, 요 모양이 이렇게 연같이 생겼잖아요. 연같이 생겨서 이렇게 조금 돌려줍니다. 이게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그쵸? 똑같이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색깔을 바꿔주셔도 되고 그냥 두셔도 되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자, 내가 숫자를 썼어요. 숫자를 쓰니까 글씨가 돌아갔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문제에 보면 글씨가 똑바로 다르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형을 돌렸을 때 같이 돌아간 숫자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텍스트 상자를 하나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도형 위에 쓰지 마시고 흰색 바탕에 1이라고 쓰고요. 이 상태를 그대로 끌어다가 이 도형 가운데에 위치를 시키면 숫자가 바르게 입력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슬라이드에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먼저 문제에 보면 출력 형태와 같이 도형을 이용하여 목차를 작성한다 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굴림의 24포인트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도형을 만들었을 때 전부 다 선택을 하시고요. 굴림의 24포인트 굴림으로 일단은 바꿔주시는 거예요. 24포인트 그 다음에 굴림이 아니라 검정색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글씨가 써지는 도형이나 써지지 않는 도형이나 글씨체나 전부 다 굴림의 24포인트로 입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복사를 해주시면 훨씬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컨트롤이랑 시프트랑 같이 누르고 둘, 셋, 네 개를 복사하시면 되죠. 적당하게 만드시면 되고요. 숫자들은 바꿔주시면 되세요. 1, 2, 3, 4. 그 다음에 우리가 한글에서는 도형을 선택하고 도형 안에 글자 넣기를 해야 되지만 파워포인트나 엑셀은요 도형을 그냥 선택하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고령화 사이란 안 되네요. 해피로 넘어갈 줄 알았는데 안 넘어가요. 고령화 사회의 원인. 그 다음에 세 번째 도형도 국내 고령화 인구 추이. 그래서 제일 긴 거를 기준으로 도형의 너비를 정하면 되고요.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딱 맞지 않았네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얘만 늘리는 게 아니라 Shift를 눌러서 각각 선택해서요. 같이 당겨주시면 내가 선택한 애들이 같이 당겨주니까 좀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시간도 절약되고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이 되니까 이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방향키를 조금 조절을 하면 적당하게 들어가죠. 이번 동그라미는요. 그림을 삽입하는 겁니다. 내 문서에 픽처 폴더 안에 있는 그림 5를 갖고 와서 자르기 기능을 이용하는 겁니다. 1번의 로고랑 비슷하죠? 삽입에 그림을 눌러서 그림 5를 갖고 와서요. 삽입.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선택을 하면 또 숨겨진 메뉴가 생기고 숨겨진 메뉴 안에 보시면 이렇게 자르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에서도 있었죠. 자르기를 누르면 이 도형에서 까만색 바가 활성이 되고 우리는 적당하게 이 그림이 나오게 잘라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적당하게 잘라주시고 자르기를 다시 누르면 이 그림만 딱 보이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1번, 2번 슬라이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림의 위치는 그래도 너무 생뚱맞게 놓으시면 안 되고요. 적당하게 그 그림이랑 문제랑 비슷하게 입력이 되셔야지만 정답 처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슬라이드 1번, 2번을 그렸고 얘를 우리가 작업을 했으면요. 맞춰주셔야죠.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서 방송 작업에 7월 1일 제가 지난주에는 외부 강의를 가가지고 방송을 하나도 택지를 못했네요. 이제부터 열심히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시면 되죠. 수험번호 빼기 자기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슬라이드 1번, 2번이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슬라이드 3번, 4번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